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압박감. 누군가는 내가 이걸 하는 거를 아무도 모르겠지?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 윤세라 국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임용고시와 그 다음에 입시생 그리고 취미자분들을 위한 국악 실기 레슨을 지도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레퀴엠 컴퍼니라는 팀을 통해서 보컬로 활동 중입니다. 국악이라는 장르가 흔한 장르는 아니잖아요. 네. 국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려 3살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자의에 의해서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어머님께서 특이한 걸 좀 시켜보고 싶으셔서 국악을 이제 먼저 접하게 됐다가 한 초등학교 4학년쯤 그때부터 인간문화재 선생님을 만나서 전공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국악 전공자로서 쭉 길을 걸어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처음에 취미로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로 전환하시게 된 건지. 3살 때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막연히 취미로 시작을 했었고요. 어머님이 너가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정말로 너가 하고 싶은 게 맞냐 말씀을 하셔서 정말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양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양궁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롭게 다가왔었고 이제 선수 활동까지 잠깐 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체력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박수도 많이 쳐주고 했던 그 기억들에 굉장한 희열감을 느꼈다고 해야 하나? 그런 희열감 때문에 노래가 갑자기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나 노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머니께서 수소문 끝에 인간문화재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전공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번 질문은 국악인 윤세라와 교육인 윤세라 이렇게 좀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국악인 윤세라와 교육인 윤세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국악인으로서의 윤세라였을 땐 한마디로 플레이어죠. 그 상태일 때는 항상 저희 목표는 제가 하는 전공이 서도민요인데 이 서도민요가 사실 대중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장르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북지방의 노래죠. 근데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전승이 되고 있어요. 이 서도민요를 어떻게 하면 좀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교육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서도민요를 알리려고 한다면 이런 단체에 들어가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으로서 서도민요를 알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의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체에 들어가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내가 주체가 돼서 사람들에게 서도민요를 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또 대전에서는 민요 전공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서울 경기에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민요 전공이라는 과가 있는 학교가 대부분의 서울 지역에 많기 때문에 전공자들이 다 서울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는 민요를 배우고 싶어도 배우기가 힘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 민요를 알릴 수도 있고 또 민요를 배우고자 갈증을 느끼셨던 이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교육인 윤세라와 국악인 윤세라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질문은 일하시면서 즐겁거나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적은 수강생분들의 거의 한 80%가 임용고시 준비생들이세요. 합격 소식이 들릴 때가 가장 보람차고요. 또 입시생들의 친구들의 합격 소식과 최근에는 취미자분께서 처음으로 첫 대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실수 한 번 안 하시고 굉장히 잘 연주를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을 가르친다는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었는데 그분들께서 저를 되게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고 또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음악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플레이어로서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플레이어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우선 제가 하는 서도민요가 굉장히 많이 대중적이지 않고 많이 알려지지 않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호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반응을 해주신다는 거에 되게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중적인 음악을 하고 있다면 그런 보람을 사실 못 느꼈을 텐데 이 서도민요를 처음 듣는데도 굉장히 좋은 소리구나 이런 반응을 들을 때 저희 실력 이런 거보다도 이 노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실 때 이 장르의 자체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네. 국악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계신 이유가 있는지. 배움이 끝이 없을 때 제가 부르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항상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 음악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노래라는 것 자체를 잘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거기서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국악을 괜히 했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롱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부담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한계에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 서도민요를 시작했고 어떤 마음으로 서도민요를 하려고 했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때 계속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진행 중이신 일 중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고민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레킴 컴퍼니 팀이 그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전에 팀에 음반 작업을 준비를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단계가 심각해지면서 잠깐 중단인 상태인데요. 그 중단되기 이전에 작업을 할 때의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도 중단을 핑계 삼아 항상 고민 중인데요. 제가 하는 작업은 서도민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 국악 퓨전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제중성을 가진 이런 국악의 곡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중성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는 서도민요는 전통을 굉장히 잘 보존을 해놓은 상태예요.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중성을 갖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창작 작업을 할 때에 서양음악 악기하고 항상 콜라보레이션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에 국악 작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하고 있는 이 서도민요에 대해서 서양음악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이 장르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박자와 음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양음악처럼 체계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정돈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가 가장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창작 작업을 할 때에 이 서양음악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서도민요 중에서 가장 대표 민요라고 하는 수심가라는 곡을 작업 중인데 이 수심가라는 곡이 서양음악 음계에서는 나오지 않는 미분음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피아노 하시는 분하고 같이 작업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질문은 서도민요가 대중 속에 파고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아직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정립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도민요 전공자들은 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게 아무도 체계화시키지 않은 이 서도민요를 꼭 체계화를 시켜서 대중성을 가질 수 있어야만 대중들은 관심을 끌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도민요가 발전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립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체계화가 되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정이라든지 기본적인 박자에 대한 체계화만 이루어져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겠다. 그리고 국악 악기와 함께 할 때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런 체계화들이 있어야만 같은 국악 악기와 그 다음에 멀리 나가서는 서양음악 악기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좀 음악을 알려서 그런 서도민요를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도민요 굉장히 외로운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이렇게 외로운 싸움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외로운 싸움을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으로서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외롭지 않은 분야는 없는 것 같아요. 음악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든 외로움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로움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지금 잠시 중단되었던 레퀴엠 컴퍼니 팀의 수심가 앨범을 마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지금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 중인데 박사 과정까지 시험을 다 마쳐서 졸업을 할 계획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이 윤세라 국악연구소 음악교육 사업을 널리 확장시켜서 청주에도 2호점을 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 청년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잘 안 풀리시겠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늦지 않았으니 얼른 빠르게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면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난 이후에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대중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음악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내가 이걸 하는 거를 아무도 모르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분야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고 잘 안 풀리는 일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다잡고 하시는 일에 있어서 너무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